그 색깔이 있는 볼펜이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자꾸 책에다가 색칠을 하세요. 너무 깨끗하면 책이 나무책 같아가지고 공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292페이지 공제사업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제도, 위원회 비교하는 것 첫 번째 주에 프린트를 내드렸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프린트 내드린 거 이거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찾지도 못하고 받은 것도 계속 달라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파일을 하나 과목별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공인중개사법은 자료가 많아요. 그 OX 문제는 풀고 버리시든지 너무 많으면 이거 오늘 내드린 OX 문제는, 그리고 이론 내드린 거는 버리지 말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밑줄 치세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죠? 이건 둔다. 동그라미 2번 위원수는 19명 이내 밑줄 치세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이거는 뭐 박스 안에 있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 밑줄 치시고요. 3분의 1 미만 밑줄 치시고, 우리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6번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3분의 1 미만 19명 이하여야 되는데 19명 이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이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라고 하면 6명 이하입니다. 협회 관계자가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3분의 1 미만이다. 누가 니은 디귿이 니은이 협회 회장, 디귿이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죠. 이 두 명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다 외부 위원이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이.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디귿 리얼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리얼 디귿이니까 기역 리얼은 임기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임기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밑줄 치세요. 각각 1명을 둔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재무건전성 유지인데 맨 밑에 294페이지 100분의 100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100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돈 달라고 하면 100% 다 줄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공제료 받는 게 얼마냐 하면은 19만 8천 원 곱하기 11만 명 하면은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200억 정도 되는데 협회는 현금 자산을 지금 90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돈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공제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하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급 여력 비율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지금 하질 않고 있어요. 100분의 100 이상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게 뭐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100분의 100이라고 하면 100%죠. 퍼센트로 따지면.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4번 검사 등입니다. 양가로 1번 금융감독원장 밑줄 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검사할 수 있다. X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양가로 3번 임원에 대한 제재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어를 밑줄 치시고요.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협회 위반 시 제재입니다. 오직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그 297페이지 메뉴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전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설립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그 2번 감독권자 및 감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가만 별표를 보면 12번 지도감독 협회는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감독관청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협회, 지부, 지회, 감독 모두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지회는 등록관청, 지부는 시도의사가 지도감독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입니다. 교육제도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책을 보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프린트 보니까 표에 교육제도가 5가지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가운데 3개는 사전교육이고요.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인데 시험에 만약 5개의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뭡니까? 5개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교육은 원래 시도의사가 해야 되는데 위탁이 가능합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은 대학이나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X, 공기업 X라고 되어 있죠. 공기업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 대상자를 보니까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가운데 있는 3개는 보조원이 될 자, 그 다음에 등록할 자, 즉 사전교육이라고 미리 받아야 된다고요.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직무교육, 보조원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고 보조원 고용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자 미리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이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대표자가 아닌 모든 임원사원이 다 받는데 경매실무교육, 이 경매실무교육, 다시 말하면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은 우리 교과서 맨 뒤에 나와 있고 오늘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교육이니까 저는 비교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 5개 중에서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급윤리가 없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지급윤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하고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밑줄 치십시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 강사를 다 해봤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치보면 사이트 나옵니다. 그거 들어가 보면 제가 8강, 8강을 인터넷 강의 해놨어요. 그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만 들어요. 어디를 협회하고 지금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서울에는 동국대, 건국대, 한양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열린사이버대학에도 위탁되어 있고요. 열린사이버대학도 망우리에 있죠. 자, 그래서 연수교육은 반드시 법제도의 변경사항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법 바뀐 걸 강의해야 된다고요. 근데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초보자들 개업할 사람들이니까 취직할 사람들이니까 법률 지식을 강의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 나고요.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지급윤리는 똑같습니다.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자, 그 다음에 기타 표 맨 마지막에 보니까 교육시간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네요.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자격증 없는 보조원 될 사람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나머지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합니다. 누가 개업할지 모르는데 자격증 땄다고 다 교육한다고 통지 안 한다고요. 개업하려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인터넷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보면 사이트 다 나온다고요. 협회하고 이제 대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겠네요. 처벌 안 하니까. 예, 안 받아도 됩니다. 개업 안 하려면, 취직할 생각 없으면. 근데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려면은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취직할 때도 고용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돼요. 그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만 받으면 되고 자격증만 따고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으려면은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다 안 받아도 된다고요. 자,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책에는 299, 300, 301페이지 다 말했고요. 302페이지, 303페이지에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 303페이지에 있는 게 53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53번에는 5개였잖아요. 교육제도가. 여기는 4개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맨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53번에 만들어놨고요. 자, 어쨌든 공짜로 하는 교육은 5개 교육 중에서 공짜로 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 더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하면은 교육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제가 강사로 가봤는데 다 오더라고요. 왜 오느냐 하면은 친목회에다가 교육받고 자필 사인하고 가라, 만약에 사인 안 돼 있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행정 지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 와서 받아요. 협회 지회나 친목회에다가 그 친목회 정보망에 띄워요. 근데 교육한다, 사장들 반드시 참석해라, 이게 자기들끼리 친목회에서 띄우더라고, 정보망에다가. 그럼 바로 그 정보망은 계속 켜놓고 있거든요. 교육공개사들이 컴퓨터 켜면 바로 정보망이 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참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305페이지 교육 위탁이 있습니다. 교육 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교육 위탁. 원래 교육은,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는데, 대학,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산업대학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고등학교는 중농교육법이죠. 초등학교는 초등교육법. 자,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 업무는,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시험 업무는. 교육은 대학 전문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5페이지 양가로 2번 교육기관의 위탁받으려는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강사 요건인데요. 동그라미 기역 박사 학위 소지자 밑줄 치시고,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디귿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밖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그리고 이게 강사 요건은 시험에 잘 안 나왔고요. 동그라미 2번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0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 52번에 보면은 수수료 내는 거,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 응시 수수료와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 3번 등록신청. 그 다음에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신고 필정을 신고 확인서라고 하죠.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고 필정이라는 말이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확인서. 그래서 우리 프린터 거기 52번에 6번 신고 필정을 신고 확인서로 고치세요. 같은 말이잖아요. 신고를 했음 필 받았다 이 말이죠. 한글로 하면 확인서, 필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서로 고치라고요. 6번 뭐 같은 의미입니다. 시험에 이거 신고 필정 X, 신고 확인서 O 이렇게는 아마 안 낼 거예요. 같은 뜻이잖아요. 한자를 한글로 바꿨을 뿐이라고요. 시, 군, 구, 조례. 지난주에 그 법 개정된 거 내드렸었죠? 프린트 내드렸었잖아요. 개정된 거. 자, 그래서 시, 군, 구, 조례 이거는 근데 자격증 교부,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면 자격증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죠? 처음에 줄 때는 공짜로 주는데 분실하면 돈 내고 재교부 받아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처음 받을 때는 공짜로, 재교부하면 수수료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게 프린터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52번 국장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험 문제의 출제,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탁.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게 28,000원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올해도 거의 28,000원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수료 다 했고요. 307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이 지난주 법 개정된 거 내드린 거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개정됐습니다. 지난주에 개정된 거 내드렸고 오늘 또 포상금 비교해서 내드렸죠. 프린터. 오늘 내드린 프린터에도 포상금 제도.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파라치 제도, 우리나라에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대요. 여러 개 법에. 그래서 지금 뭐 공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많아요. 농지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데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 공법에서는 뭐 시험에 그런 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6개, 공인중개사법 7개인데요. 그게 공인중개사법에 4번, 5번, 6번, 7번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4번이 신설됐습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308페이지에 보니까 1, 2, 3번밖에 없잖아요. 4번, 5번, 6번 없죠? 7번까지? 이게 신설됐다고요, 올해. 그래서 교과서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 받은 프린트 가지고 교과서 적어 넣으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과서 309페이지 박스 안에도 1, 2, 3번밖에 없잖아요. 동그라미.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4번, 5번, 6번, 7번 적어 넣으라고요. 더 추가로.
자,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이걸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포상금 제도를 한번 그러면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오늘 내드린 프린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지금 공인중개사법만 하면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개입니다. 첫 번째,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세 번째, 양도 대여한 경우. 이거는 옛날에 있던 그대로인데요. 4번부터 신설됐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 공개사 등.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경우입니다. 단체 구성은 2회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4번, 5번, 6번 이걸 책에 지금 309페이지 박스, 308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데 대충 적어놔야 뭐가 개정됐다는 걸 다음에 공부할 때 알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공란으로 또 개정된 거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 공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분야에서 몰려다니면서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낮게 올려놨냐, 우리도 7억으로 10억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등이 되겠죠.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칠판 밑에 적으면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냥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합니다. 거기 오른쪽에 있는 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면 5% 이하가 되려고요.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신고당한 사람은 3천만 원 이하가 되려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합니다. 가태료 금액의 20%를. 3번,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4번을 형광펜으로 색칠하든지 아니면 볼펜으로 색칠을 하세요. 4번. 이게 4번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소위 했잖아요. 임대차 3법이 그게 언론이 나쁜 사람들 같아. 이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임대차 3법이 아니고 입법이에요. 입법. 법은 두 개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개 법이 바뀌었는데 자꾸 임대차 3법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냥 3법이 됐어요. 바뀐 게 세 가지고 법은 두 개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개가 바뀌었죠. 2+2 그 계약갱신 요건이 신설됐고요. 계약갱신 요구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 5%밖에 최대 못 올린다. 이게 두 가지 바뀌었고요. 그 법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전월세도 신고하도록 바뀌었다고요. 바뀐 내용은 세 가지 맞아요. 근데 법은 사실은 두 개 법이 바뀌었다고요. 3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2법이 바뀌었다고요. 그 동그라미 4번 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거래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요.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20% 지급합니다. 그럼 20만 원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매매만 신고했잖아요. 실거래 가격 신고를 올해 6월 1일부터 실임대가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전월세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4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5번, 원래 2번, 3번은 작년에 신설됐는데 밑줄을 지났네요. 그 다음에 5번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신고당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10%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5번, 6번은 포상금 액수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1번부터 4번까지는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포상금이. 근데 1번 포상금에 대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5%,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5% 하면 얼마예요? 10억짜리 5%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의 과태료가 5%니까 5천만 원, 거기에 20%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억짜리 해도 1,000만 원인데 20억짜리 하면 원래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금액의 20%라고요. 10억의 과태료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20%면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고요. 근데 20억짜리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상금 한도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라고요. 100억짜리를 신고해도 포상금 한도는 1,000만 원이다. 1번에 대한 한도는. 자, 오늘 프린터 이거 잘 보관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냥 교과서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바뀐 내용이니까 309페이지 그 박스 동그라미 1, 2, 3번 외에 4, 5, 6, 7번 적어라.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반영되잖아요. 3월 달부터 시행돼도.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포상금은 지급 대상 사유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밑줄 치십시오. 발각되기 전에 대신에 발각된 후 하면 X입니다.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이것도 지난주에 개정된 거 내드렸어요. 옛날에는 등록관청하고 수사기관에만 신고 고발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죠. 지난주 개정된 거 내드린 거에 있다고요. 검사가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검사선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 받고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즉 공소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고요. 오늘 프린트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검사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30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 밑줄 치십시오. 포상금 주는 것은 등록관청입니다. 신고 고발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되지만
보상금은 등록관청이 줍니다. 310페이지 보상금 받으려면 맨 위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신청서를. 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1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1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3번 45번에 동그라미 3번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리언에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는 50%, 100분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아마 오늘 문제 있을 거예요. X입니다. 100분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수인이 신고. 여기서 수인이라는 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인,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2건 이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험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오면 균분이라고 균분 각각 지급한다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분한다 X,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고요. 여러 명 같이 오면 나눠준다고요. 10명이 왔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나눠준다고 똑같이. 근데 만약에 어제도 접수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하고 여러 건이 접수됐으면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만 보상금 지급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311페이지까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는 312페이지부터 공인중개사법 전체 끝까지 다 나가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게 이게 이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처분, 행정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험에는 최소 4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오늘 내드렸던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말이 한국감정원이 바뀌었다고 했죠.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인터넷에 지금 한국부동산원 한번 치보세요. 그러면 한국감정원이라고 나오는지, 아니면 한국감정원 치보면 바뀌었으니까 한국부동산원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지.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월 10일
가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2번 맞고요. 3번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매도인이 도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임대인, 매도인이 알 수 있지 임차인, 매수인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X, 매도인,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올해 신설됐죠? 개공이 아닌 자 보상금 주는 거 여기 있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가 보상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신고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요. 맞고요. 4번. 5번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죠. 절대적 취소 X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그 표 밑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교육제도 밑에도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런 게 있고요. (6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 자, 그 다음에 7번.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준수해야 된다고요?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 8번.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1억 보험을 1억 가입했는데 5억짜리 아파트 중개를 하다가 5억 손해입혔으면 5억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단 보험회사에서 1억 받고 나머지 4억은 개인 돈 가지고 물어내야 되고, 보험회사가 물어준 1억마저도 구상권 행사하니까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된다. 8번 X.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했고요. 11번은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한다. 임대차에 대한 금액만을 적용한다. X. 12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이 있고, 교육시간은 32시간
32시간, 44시간이 아니라 28시간, 32시간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13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연수교육은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2개월 전까지. 자, 그 다음에 15번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면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5일 전까지. 10일, 15일이 아니고 10일이죠, 10일. 15번에 7일이 아니고 며칠요? 10일. 10일입니다, 10일. 여러분들은 배는 안 고프셔요? 등심을 먹고 왔어요? 다행이네. 배는 안 고파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고용신고,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나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고요.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그래서 16번에는 O고요. 17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인데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17번 X고요. 18번,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번 X고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고 19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이 말이 틀렸죠. 주택 외의죠.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인 경우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을 게시하면 되고 주택 외의 경우에만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해야 됩니다. 0.9% 범위 내에서만 게시해야 되고 1.2% 받고 싶다고 게시하면 안 되죠. 깎는 것만 가능하지 중개보수는 더 받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20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옛날에는 계약 승인만 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좋을 것이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늦게 주는 게 좋겠죠?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은.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다시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 4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3월 9일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될 예정인 게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신고하면은. 그래서 포상금제도 파파라치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는데 수수료 내는 것, 시도조례 가정하는 수수료인지 시군구조례 가정하는 수수료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 나머지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실시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교육제도 5개가 있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 교육. 그 다음에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교육제도 5개 반드시 비교해야 되고요.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5개 중에서 3개는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거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다. 현업에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협회는 전체 다 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협회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가능합니다. 협회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노는데 다만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설치한 때 사후 신고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인데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인원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겠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입니다. 보수. 중개보수 시험에 2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 284페이지 누가 부담하는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15번, 16번에 있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280, 281페이지에) 있는데 그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3번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281페이지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곱하기 70.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고요.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는 계산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하나 해서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되고요. 거래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요. 그래서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7명, 개공은 신체보전 7명,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 1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1문제, 보정 설정에 대해서 1문제 나온다고요. 손해배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되죠. 말로만 손해 입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정기관,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지급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시험에 30일 이내에 X로 출제됐습니다. 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그 다음에 협회공제, 그 다음에 법원의 공탁 3가지가 있는데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된다. 단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협회 회원에 한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모두 X입니다. 3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고요. 단 보정 설정 금액은 우리 프린트 52번에 있죠. 52번. 52번 맨 밑에 보면은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개업공개사, 개인개업공개사가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하는 사람 소위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자격증 없이 옛날에 하던 분들, 이분들은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히 특례,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시기 우리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 처음에 보정 가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근데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된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해 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된 때에는 이 보장금액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도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될 사항이 3가지다.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 한 거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듣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10월 달 되어야 가슴 벅찬 열을 느끼고 그전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들을 때마다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절대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요.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버페이스에서 너무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은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그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너무 무리해서 지금부터 뭐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달라져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